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강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구분 구적법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그 구분 구적법을 이제 7차는 개정교육과정 전입니다만은 수투,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 구적법이죠. 물론 구분 구적법은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발상이 뭘까요? 주어진 어떤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간을 A서부터 구간을 B까지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인 생각이 뭐예요? 구분 구적법은 이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안에 어떤 그 면적을 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 특히 수리 논술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에요? 이와 같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면적 개념으로 구분 구적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자, 구분 구적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할을 하겠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다 점을 찍겠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요 녀석을 x0로 놓고요. 그 다음 것을 x1, x2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점점 찍고 요거를 x의 n-1, 요 녀석은 x의 n, 이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첫 번째 단계는 분할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렇게 높이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를 설정할 적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구간 중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구간에서 최소값, 여기서 구간에서는 최소값. 그래서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직사각형을 합하는, 이게 이제 구분 구적법의 기본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i는 1서부터 n까지. 높이가 설정돼야 되겠죠. 교과서를 그대로 씁니다. 이건 밑변의 길이가 설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수열이 만들어지고, 이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할 적에 그 극한값을 어떻게 써요? A서부터 B까지 y equal f of x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 기호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구분 구적법이죠. 그럼 교과서에서 뭘 물어보나요? 면적을 구하여라.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게 되죠? 회전체의 면적도 물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2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구분 구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되 어디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이것을 어디다 활용하는지, 그 활용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근사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구분 구적법이죠. 그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사값을 구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구분 구적법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시문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전개가 되나 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울 적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높이를 결정할 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함수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상수함수죠? 함수로 말하면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이 뜻은 뭐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를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상수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저하고 일반화해 볼까요? 상수함수를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1차 함수겠죠. 그러면 주어진 구간을 1차 함수로 본다는 건 뭐예요? 제가 빨간 거 쓸게요. 주어진 구간, 요 구간 또 할게요. 1차 함수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요. 그러면 1차 함수가 되죠. 여기는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은 구간에서 뭐로 보는 거예요? 직선. 1차 함수로 보는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하면 뭐가, 요것도 뭐예요? 직선이죠. 1차 함수죠. 그렇죠. 함수로 말하면 1차 함수이고, 모양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그렇죠. 교과서에서는 주로 뭐예요? 직사각형이었고, 그게 상수함수라는 표현이고요. 자, 이걸 1차 함수로 보면은 모양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다리꼴 하나만 제가 볼게요. 첫 번째 거 볼까요? 여기가 x0죠. 그러면 왼쪽의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f of x0죠. 플러스 이쪽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f of x1이죠. 그렇죠? 그거의 평균값이죠. 그렇죠? 이거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밑변의 길이죠. 보통 밑변의 길이는 이제 뭐 델타 x라고 쓰겠지만 이 경우에는 a서부터 b까지를 몇 토막 낸 거예요? n 토막 냈다면 b-a에 n 토막 낸 것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것을 곱한 것이 뭐예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여러분 그 제2강에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제시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어떻게 되죠? 아까 보셨죠? 이렇게 직선으로 딱딱 잘랐던 거죠. 그걸 어떻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얘와 같은 기울기가 있는 그런 것으로 본 거죠. 그럼 모양은 뭐예요?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어떤 면적의 합으로 보겠다는 것이 바로 제2강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논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논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논제는 뭔가요? 제가 여기서 하면은 식 2-2를 증명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식 2-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다리꼴의 면적을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 요 밑에다 제가 써드릴게요. 아까 보셨죠? 아까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x의 i-1이고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x의 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함수값 여기는 높이가 어떻게 되죠? f의 x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높이가 어떻게 되죠? f의 x의 i-1이 되죠. 그럼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 금방 될 수 있죠?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f의 x의 i-1 플러스 f의 x의 i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물론 빼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전체 분할 중에서 뭐예요? b-가 a가 있고 n토막 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의미하는 게 요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사다리꼴 면적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게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시그마 i는 이 경우에는 1부터 써줘야 되겠죠.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i가 되고 i 플러스 1이 된다든지 그럼 이거 바뀌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1 i이기 때문에 i는 어디서부터죠? 1서부터 어디까지예요? n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n개의 사다리꼴의 면적을 합한 이제 그런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건 공식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제 공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럼 이걸 상당히 좀 이쁘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한 녀석은 요거를 좀 이쁘게 표시한다면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갈게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b-a에 요것도 1로 넘어갈게요. 2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 앞에 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f의 x의 i-1 더하기 f의 x의 i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제가 이거를 풀었을게요. 이걸 풀었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자, 여기다 쓸까요? 좀 주세요. 자, 그러면 1부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의 x0 플러스 f의 x1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조금 이따 쓸게요. 그 두 번째 거는요.
여기다가 지금 1 들어갔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f of x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다 쓸게요. f of x1 플러스 뭐예요? f of x2예요. 한 번 더 할게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f of x2죠? 그럼 여기다 제가 쓸게요. f of x2 플러스 뭐예요? f of x3.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보면, 물론 이거에다가 곱하기 뭐 할 거죠? 2분의 b-a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치채셨죠? 왜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몇 개씩 있어요. 다 2개씩 있겠죠? 단! 맨 앞에 있는 거하고 맨 뒤에 있는 것은 혼자죠. 그렇죠? 혼자 있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2개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쓰면은 이제 우리 그 제시문에서 나와 있듯이, 제시문에서는 지금 여러분 금방 봤죠? 제가 뭐 하나 빠뜨렸죠? 이거 여러분들 막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막 들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형태를 제시문에서 이걸 제일 먼저 썼죠. 그래서 엔토막 낸 겁니다. 누구를? A서부터 B까지죠. 자, 들어갑니다. 맨 앞에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어떻게 해요? 2배가 들어가고요. 근데 또 2배죠. 자, 또 2배 가서 이 2배가 맨 마지막이 뭐죠? 2배의 f의 x의 n-1. 그런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 누구예요? f of xn. 얘는 혼자죠. 그 다음에 가로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식을,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스타일이고요. 그 교과서 스타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풀어서 쓸 적에는 상당히 우리가 기억하기도 좋고, 물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n이 굉장히 클 적에는 한번 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괜찮죠? 이뻐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논제로서 2-1을 증명하여라. 즉 이와 같은 모양새를 풀어 써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1, 맨 끝에 1,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2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좀 정돈해서 보이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단 본질은 뭐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이게 이렇게 상수함수였었죠. 그러나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1차 함수로 바뀐 거죠. 모양은 뭐예요? 사다리꼴. 그 사다리꼴을 쭉 펼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쁘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요거 n 빼먹었던 거 맞죠? 여러분 그 질문했죠? 분명히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번에는 특정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접할 적에, 물론 교과서에서는 어떤 함수들이 주로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 뭐 훌륭하신 수학 선생님들 밑에서 여러분 배우고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논제에서 뭘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특히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인 경우, 즉 특별한 형태에 대해서 이 모양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이 구분구적법 이 녀석이 모양을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지 두 번째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1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문장으로 보면 보지요. 이제 다음 그림,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물론 여러분 원고에는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함수가 특히 뭐예요? 증가함수일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사다리꼴을 이용한 구분구적법의 합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괜찮겠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무슨 함수가 있어요? 증가함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구분구적법이에요? 구분구적법을 하는데 단 어떤 형태예요? 여기가 사다리꼴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다리꼴 가지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기본적인 사다리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사다리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직사각형 형태 따로 구하고 또 누구 따로 구해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 형태를 따로 구하자는 겁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제가 이쪽으로 밀어버렸죠? 계산하기 좋으라고 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면적은 이걸 두 가지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여기 그대로 쓸게요. n개의 이 경우에는 뭐예요? 사각형의 합의 넓이가 되겠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쓰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또 써가지고 이 두 녀석을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합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뭐냐면 제가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또는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게 교과서 입장에서는 이 형태가 상당히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정된 형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한 거죠? 사다리꼴 가지고 해가지고 1, 2, 2, 2, 2. 맨 끝에 또 뭐가 나왔어요? 1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변형해서 쓴다든지 또는 뭐예요? 특별히 증가함수를 가지고 형태를 변형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시그마 노테이션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n개 사각형의 면적의 합을 한번 구하는 형식을 보도록 하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서부터 위까지 결정을 하겠지만 이건 뻔합니다. 밑변의 높이 곱하기 뭐예요? 높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건 똑같겠죠. 정축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b-a를 n개로 분할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높이입니다. 이게 높이예요. 아, 죄송해요. 이게 밑변의 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엔 사각형이니까 높이가 결정돼야 되겠죠.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디서 오고 있나요? 왼쪽서부터 오고 있죠. 그래서 f의 x의 i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i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호를 통합하려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i는 이제 만약에 1부터 써야 되는 거고 요거를 i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i는 0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n-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높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 이런 형식이 되는 거겠죠. 이게 n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합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i는 0 집어넣으면 f of 0 요거죠? 여기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결정되죠. 써드릴게요. f of x0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봤죠? n토막 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뻔하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 녀석은 요게 1으로 바뀌죠. 그걸 뭐로 나타낸 거죠? 시그마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가 남았죠? 저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옆으로 다 이렇게 몰아버렸죠? 삼각형은 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삼각형은 물론 밑변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n분의 b-a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결정돼야 되겠죠. 물론 그걸 뭐로 나눠줘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이 경우에도 보시겠지만 자 이건 뭐까지 한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이제 높이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도 시그마를 어떻게 써주고 싶어요? 만약 이걸 똑같이 해야 되겠죠. i는 0서부터 n-1로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보셨지만은 f of x1 마이너스 f of x0죠. 그렇죠? f of xi 마이너스 f of x 요걸 이제 인덱스 붙여주는 거 보세요. 이게 들어가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i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 0이면 1이죠. 거기서 x of 0니까 f of x0를 뺀 거죠. 그럼 요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요 녀석이 되고 그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는 대학에서도 뭘 확인하는 거예요? 시그마 기호를 어떻게 합해주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 i는 0서부터 n-1까지 이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여기는 또 누가 빠져서 들어가요?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그 안에다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걸 먼저 써줄게요. f of xi 플러스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이 녀석이 들어가죠. 제가 이렇게 2라고 쓸까요? 그냥 f of xi 플러스 1 마이너스 f of xi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직사각형에 관련되는 거고 두 번째 텀은 뭐에 관련돼요? 저 삼각형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제 1에서 추구한 형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돈할까요? 논제 1에서는 여러분 그 예습을 할 적에 느꼈겠지만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보시면은 시그마 노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물론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특별하게 딱딱 나와 있습니다만 그 형태를 제가 조금씩 바꿔주면서 증가함수라든지 또는 또 뭐 어떤 형태예요? 그 기본적인 모양이 저 직각사각형이 아니라 뭐죠? 사다리꼴 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다리꼴 형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그마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합해주고 갈라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논제 1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논제 1은 됐지요? 이렇게 됐으면요. 그래서 시그마 노테이션은 상당히 조심해서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는 0서부터 n-1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대학에서 감점 당하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갖고 할게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봐요. 시그마 f of xi 마이너스 그럼 i 그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f of x에 마이너스 1 있어요? 이건 감점입니다. 그렇죠. 감점 중에서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기서 감점 당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이게 10점 만점이라 그러면은 한 마이너스 1점은 감점 당할 텐데 이거 감점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겠지만 수리논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배운 대로 저랑 이제 사식강좌를 공부하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좋은 결과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감점을 안 당하는 건데 오늘 강좌 중에서 감점 요인 중에서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게 요 0서부터 출발한다든지 1부터 출발할 적에 요 인덱스를 맞춰주는 거에 의해서 감점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제 2를 제가 요 화면에다가 보여드릴게요. 논제 2, 1부터 2까지 x분의 1 dx를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쉽다. 그렇죠? 왜냐면 이건 교과서에서 나오죠. 이거 제 옆에다 쓸게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금방 나오죠. ln2죠. 그렇죠? 뭐 공식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공식처럼 나옵니다. 아니 이걸 왜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제가 강의 시작할 적에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구분구적법은 면적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적은 왜 도입된, 어디에 사용해요? 교과서에서 구분구적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적에 뭘 갖고 해요?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1부터 2까지 제가 일로 갈게요. 1부터 2까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자연노구죠? 상용노구처럼 쓴다면 밑이 2가 되고 2가 되는 이렇게 되는 자연노구 2예요. 이게 답입니다. 됐어요. 그럼 저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던져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 한번 보세요. 논제 2의 문제가 뭔가 보세요. 자, 두 번째 이겁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논제 보세요. 자, 함수가 있는데 이거와 이걸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1부터 2까지 4등분 해가지고 우리가 논제 1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다리꼴 면적을 가지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근사값을 구하여라.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논제 1 여기다 다시 씁니다. 이게 논제 1이었었죠? 이것을 구하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여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근사값을 구하여라가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가 자연노구잖아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자연노구의 정의예요. 그러면 자연노구 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건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이 말을 이제 그대로 그림으로 그립니다.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겠죠. 여기가 1이고 2예요.
자, 직선이 x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편하게 그릴게요.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고요? 1부터 2까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면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로고 2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적이지요. 그렇죠?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겁니다. 못 구하죠. 인간은 못 구해요. 그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구분 구적법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냈나요? 몇 등분 하라고 그랬나요? 자, 4등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4등분이 이루어지겠죠? 4등분을 해가지고 높이 결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다리꼴 면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다리꼴 면적은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돼요? 연결하고 이거하고 이거 연결하고 좀 그림이 이 상황에서는 좀 그 빨간 거하고 좀 일치가 됩니다만 이해하시죠? 자, 사다리꼴 면적으로 사다리꼴 면적 몇 개 나와요? 모양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죠. 그렇죠? 요 네 개를 한번 합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 네 개를 합하면은 그게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자연로고 2의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근사값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해볼까요? 그런데 논제 1에서 뭐예요? 공식 만들었죠. 여러분 공식 만들었죠? 자, 그러려면 일단 이제 함수값이 필요하겠죠? 자, 요거는 구간을 4토막 냈죠. 그러면 4분의 1씩입니다. 그럼 1에다가 4분의 1 더하면 4분의 5. 자, 여기다 4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자, 계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4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3에다가 4분의 1 더하면 선생님이 참 느려요. 이런 면에서. 4분의 6에다 7 나오겠죠. 그쵸? 여러분 내가 틀리면 여러분 빨리 얘기해줘요. 여기가 4분의 7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 대한 함수값이 4개가 나오겠죠. 그럼 1 쓰고 함수값은 어떻게 돼? 1이죠. 그럼 이거의 좌표죠. 이거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4분의 5와 어떻게 되죠? 분수함수니까 뒤집어야 되겠죠. 5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요건 제가 지울게요. 세 번째 좌표는 요 점입니다. 그렇죠? 요 점은 어떻게 되죠? x좌표가 2분의 3.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뒤집으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4분의 7이 되고 뒤집으면 7분의 4가 되고요. 맨 마지막 거 드릴게요. 맨 마지막 거는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 얼마? x가 2죠? 뒤집으면 2분의 1이잖아요. 이거로 만들어질 적에 4개로 이루어진 뭐예요? 4개로 이루어진 사다리꼴의 면적은 아까처럼 뭐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어디서 알아봤어요? 논제 1에서 알아봤죠. 자, 논제 1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공식처럼 만들어가지고 식을 증명하는 거 했었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개수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b-a, 그러니까 2 빼기 1입니다. 그렇죠? 자, 몇 토막 냈나요? 몇 토막 냈냐면은 4토막 냈죠. 그렇죠? 그래서 b-a,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2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n에다가 4토막이고요. b-a가 들어갔고요. 자, 여기도 이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맨 앞에 것은 이제 함수값입니다. 1 들어가고 맨 끝에 것도 그냥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그 나머지 것들은 2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이거에 2배 들어가면 얼마예요? 5분의 8. 그렇죠? 이거 2배 들어가면 얼마죠? 3분의 4 플러스 이거 2배 들어가면 얼마예요? 7분의 4. 그리고 홀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계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은 물론 이건 손계산을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보통 계산기를 제공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채점을 할 적에 여기까지를 확인을 할 것이에요. 채점 요소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배를 빼먹었다. 그건 감점이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손계산이기 때문에 보통 소수점 이하 2자리 하면 0.69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충분하고 여기까지만 와도 이제 점수의 대부분은 이제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기를 쓰면은 이게 7023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이 뒤에 것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697023이 나오는데요. 이 값이 얼마냐면은요. 자연로그 이 값이 얼마냐면 제가 드릴게요. 여기 우리 그 논제에 나와 있습니다만 0. 얼마예요?
69, 31, 47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근사값을 구한 거예요? 지금 소수점이야 어디까지 같아요? 두째 자리까지 정확한 뭘 구한 거예요? 근사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아하, 제가 결론을 한번 낼게요. 여러분 구분구적법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근데 어떤 개념 하에서 구분구적법이 전개돼요?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구분구적법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제 2에서는요. 아하, 논제 2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무리수, 자연로고 2입니다.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분구적법을 쓰되 사다리꼴 면적을 이용하고 네토막을 내서 한번 근사값을 구해보아라. 여러분 답이 얼마예요? 대략 0.69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제 3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3이 뭔가요? 보시죠. 아하, 원주율 파이를 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 얘기 나온 거죠? 여러분 제 1강 들으셨잖아요. 1강에서는 본질이 뭐죠? 아하, 미적분이 없었던 시기죠. 지금은 뭐예요? 미적분을 이용해서 원주율 값을 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미적분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쓰겠습니다만 그 정적분은 뭐예요? 구분구적법이죠. 우리는 어떤 구분구적법을 하고 있나요? 사다리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다리꼴을 가지고 구분구적법을 해서 원주율 값의 근사값을 구해보자고 하는 것이 논제 3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논제 3을 첫 번째 들어갑니다. 일단 정적분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교과서 입장에서 잠깐 살펴볼까요? 교과서 입장에서 이 정적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과서 이름, 미분과 적분. 자, 미분과 적분은 어떻게 구성되죠? 시작할 적에는 보통 어떻게 되죠? 삼각함수의 아이덴티티 형식이 나오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얼마 이런 식이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이에요? 치환이죠. 삼각치환이죠. 치환을 해서 정적분하자 하는 그런 교과서 미분과 적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될 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구간을 생각해 줘야 되고 치환을 했을 적에 함수가 어떻게 바뀌고 dx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3단계를 들어가서 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거부터 할까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나오려면 뭐부터 나와야 돼요? 1 플러스 x제곱입니다. x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에요. 탄젠트 제곱이고 이 녀석은 어떻게 지금 탄젠트 제곱이죠. 얘는 어떻게 되죠? 세크 제곱 t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교과서 미분과 적분 시작할 때 나왔던 삼각함수의 항등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미분합니다. dx는 탄젠트 미분하면은 세크 제곱 t 그 다음에 dt가 되는 거죠. 됐지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적분 구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치환을 했을 적에 정적분 구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x가 0이다. 그럼 탄젠트 값은 0이지요. x가 1이다. 탄젠트 얼마가 1이 되나요? 4분의 파이죠.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써줍니다. 자, 나누기 1 들어가고 1 플러스 x제곱은 얼마예요? 세크 제곱 t. 자, dx는 어떻게 되죠? 여기 다시 세크 제곱 t가 곱해주면서 dt.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이 값은 어떻게 되죠? 1이니까 4분의 파이니까 값이 얼마예요?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4분의 파이가 되는. 이건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원주율의
근사값을 구하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다리꼴. 두 번째는 사다리꼴도 사다리꼴이지만 뭐예요? 몇 토막 내느냐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지금 토막을 한 4토막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 입장에서 원주율의 근사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논제 3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논제 3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본 대로 함수가 있고요. 구간이 있고요. 4등분을 하고요. 사다리꼴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건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것은 모양이 포물선이고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종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종 모양이 되겠죠. 대칭이면서 종 모양이고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여기는 0이고 어디까지 할까요? 1까지. 0서부터 1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몇 토막 내라고 했나요? 4토막입니다. 그러면은 자, 4토막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막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4토막입니다. 그래서 0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높이 결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교과서하고 틀리게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뭐예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4개의 사다리꼴이 나오고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 사다리꼴을 하려면 높이가 결정돼야 되겠죠. 자, 구간이 4개로 잘렸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1. 여기는 얼마죠? 2분의 1. 여기는 얼마죠? 4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높이가 결정돼 가지고 따라서 사다리꼴 면적하는 거죠. 자, 이 점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쓰면 x좌표 0. 자, y좌표는 0 집어넣은 거니까 1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좌표 들어갑니다. x좌표가 얼마죠? 4분의 1입니다. 그럼 4분의 1일 적에 y좌표는 여기 계산돼야 되겠죠. 보시면은 1 플러스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16을 곱하면은 분자 16, 분모는 어떻게 돼요? 17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가 나와야 되겠죠. 좌표의 x축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 들어가면 얼마? 이게 아까 마찬가지죠. 4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를 4를 하면은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다 해보신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남았죠. 자, 4분의 3인 경우겠죠. 자, 4분의 3의 제곱이 들어가면 여기다 계산하면 1 플러스 얼마예요? 16분의 9가 되잖아요. 분자 분모에다가 16을 곱해주면 여기가 16. 여기는 16에다가 9 더하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x좌표 얼마죠? 1 들어갔고요.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좌표가 결정됐어요. 자, 여러분 논제 1 하셨잖아요. 논제 1이 뭐죠? 이와 같이 좌표가 결정된 것을 사다리꼴로 한다. 뭐 만들어 놨어요? 공식 만들어 놨잖아요. 공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면적에 대한 근사값은 어떻게 돼요? 자, b-a는 뭐예요? 공식에 나와 있듯이 1-0이죠. 여기는 어떻게 2 곱하기 뭐죠? 분할을 몇 개 했느냐? 2 곱하기 4,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동이죠. 거의 공식처럼 돼 있죠. 물론 중요한 것은 맨 앞하고 맨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한 배씩.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몇 배씩 들어가요? 2배씩 들어가죠. 자, 그럼 1, 2배 들어갑니다. 17분의 32. 2배 들어갑니다. 8. 자, 2배 들어갑니다. 32. 그 다음에 맨 끝에서는 2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게 바로 뭐의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에 대한 근사값이 되는 거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다가 4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주율의 근사값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대학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핵심 포인트겠죠. 2배를 했느냐. 그렇죠? 물론 이 다음 계산에서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건 감점을 굳이 한다면 굉장히 적게 하거나 아마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서 구한 것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0.78 정도가 나옵니다. 0.78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뭐예요? 4분의 파이에 대한 거죠? 그럼 여기다 몇 배 해줘야 돼요? 4배를 해주면은 원주율의 근사값, 근사값기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4배 하면은
4830이 돼갖고 3.12라고 하는 근사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다시 정돈을 할게요. 논제 3에서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논제 2에서 추구했던 내용은 뭐예요? 자연노구 2에 대한 근사값이었었죠. 자, 논제 3에서 추구하는 본질은 뭐죠? 원주율 파이에 대한 근사값을 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죠? 자, 저 녀석 함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에 대한 삼각 치환을 통한 적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4등분, 그렇죠. 모양은 사다리꼴 해가지고 합을 하게 되면 3.12라고 하는 원주율의 근사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그럴 거예요. 에이, 원주율을 3.1 썼는데 너무 이게 숫자가 좀 거칠다라고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금방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좋은 근사값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뭐예요? 적분, 여기서 나눠주는 구가 4토막이죠? 토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결과를 얻어요? 더 좋은 근사값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근사값은 어디에 의해서 이제 주로 결정돼요? 바로 구간을 4개로 하느냐, 10개로 하느냐, 또는 필요하다면 뭐 1000만 개로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논제 1 사다리꼴의 공식, 그렇죠? 논제 2는 자연노고 2에 대한 근사값, 논제 3은 원주율에 대한 근사값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그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그 확인했지만 좋은 근사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막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없이는 계산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참고사항으로 계산 결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논제 2에서 논제 1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1부터 2까지 x분의 1 이 녀석을 정적분하여라. 물론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간을 4토막 냈었죠? 그러니까 n이 2였을 적에 근사값이 0.69로서 두 자리까지 같았어요. 그러면 좋은 근사값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를 상당히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몇 토막을 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뜻입니다. 이 값이 자연노구 2예요. 자연노구 2에 소수점 이하 16째 짜리까지. 엄청나죠? 16째 짜리까지 좀 근사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메이플을 사용해 갖고 하면은 이 토막을 몇 토막 내야 되냐면은요. 이건 컴퓨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몇 토막을 내야 되냐면 n은 4천만 이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4천만 800 이상입니다. 그렇죠? 이 토막을 낸다는 얘기는 여기서 구분구조법에 사다리꼴이 몇 개 있어요? 4천만 개가 더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근사값이 소수점 이하 16째 짜리까지 최소한 정확한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즉, 컴퓨터는 소모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것을 배경을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산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대학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질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교과서에서의 삼각치환을 통한 정적분, 그리고 구분구적법, 수투의 이야기죠. 구분구적법,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제2강에서는 구분구적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무리수, 자연로그 2라든지 원주율의 근사값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2강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